2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정말 필요가 극심할 때 오늘 하루만, 이번 주 일주일만 누가 대신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긴급 돌봄이라고 들었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이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거나 경조사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오랜 돌봄으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안전한 환경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1회에 최대 7일, 연간 총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가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분들은 나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건강해야 가족 전체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긴급 돌봄 서비스로 꼭 보호자분의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경조사일 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을까요?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꼭 가야만 하는 부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보호하기 어려울 때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재, 홍수, 교통사고 같은 돌발 상황에서 당장 돌봄이 어려울 때에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 상황에서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 입원이나 천재지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네, 긴급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당사자분들은요, 지정된 긴급 돌봄 센터에서 24시간 입소 돌봄을 받게 됩니다. 숙식 제공은 기본이고요.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같은 위생 지원도 하고 있고, 복용하는 약에 대한 관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도 해드립니다. 그럼 생활 전반을 돌봐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산책이나 놀이 같은 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와,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평일 주간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그리고 급하게 당일에 입소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미리 해두세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가서 기본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급하실 때 훨씬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사전 등록을 할 때 발달장애인의 의학 정보,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좋아하는 것, 힘들어하는 상황 같은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센터에서 이후 더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였네요. 네, 또한 원칙적으로는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경조사처럼 미리 예정된 상황이라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 등을 챙기기 어려운 매우 긴박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저희 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는 심한 도전적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체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도전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을 파악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중에서 자해나 타해, 파괴 같은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해서 기존 서비스 이용이 매우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중단되거나 거절당하셨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가족이 체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체중증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숫자로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도전적 행동,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체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주간 그룹 1:1 지원 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전문 인력이 1:1로 밀착해서 지원하며 소규모 그룹 환경에서 개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간 개별 1:1 지원은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더욱 맞춘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숙식과 낮 활동이 통합된 돌봄을 제공하는 가장 집중적인 지원 모델입니다. 네, 세 유형 모두 1:1 지원이 들어가네요. 네, 세 유형 모두 통합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배치되어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낮 활동과 일상 돌봄을 제공합니다. 먼저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낮에는 산책, 음악, 체육, 감각 활동 같은 개별 맞춤 활동을 하고 밤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1:1 야간 돌봄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가정으로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구조입니다. 네, 주중에는 센터에서, 주말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주간 개별 1:1 지원은 평일 낮 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1:1 개별 낮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동, 활동 등의 돌봄 전 과정에서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 인력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간 그룹 1:1 지원은 제공기관에서 소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하되 각 이용자에게 1:1로 제공 인력이 매칭되는 형태입니다. 바우처를 활용해서 산책, 음악, 체육 같은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조사부터 선정, 배치, 사례 관리까지 당사자에게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 가족교육 등 당사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돌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과 참여, 보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별 지원 계획, 주간 활동 서비스, 긴급 돌봄,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더 남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족 대상 사업이 2가지 더 있는데요. 부모 교육 지원 사업과 가족 주식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 특히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부모 교육 지원 사업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발달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늘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입니다.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춰 새로운 정보를 배우셔야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잡한 제도와 서비스 속에서 혼자 고민해야 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30조를 기반으로 해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양육기술과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유아기 부모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발달장애가 의심되거나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 전이라도 조기 개입 방향과 양육 원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접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인 전환기 진로 상담과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졸업 전후 시기에 직업 체험, 멘토 특강 등을 통해서 장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교 졸업 후가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막막한 시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권 교육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 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지역 내의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고 교육에 참여할 경우에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들어설 때마다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도울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교육뿐만 아니라 힐링의 순간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분들이 24시간 동안 정말 쉼없이 많이 애쓰고 계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심리적인 부담을, 비장애 형제자매는 스트레스와 다양한 제약을 겪게 되는 것이죠.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가족이 함께 휴식을 누리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휴식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힐링 캠프, 테마 여행, 자율 여행 등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는 전문 상담과 치유 활동으로 가족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고, 테마 여행은 역사, 문화 체험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 여행은요, 가족이 직접 여행 계획을 수립해서 능동적으로 가족 여행을 실시한 후에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일정에 따라서 1인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율여행은 가족의 욕구에 딱 맞는 맞춤형 여행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여행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여행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가족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죠. 또한 참여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부터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긴급 돌봄, 최중증 통합 돌봄, 권리 구제까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줄을 몰랐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 일부입니다. 다 소개하려면 특집을 몇 번은 더 해야 할 정도로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만큼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라는 뜻이겠죠? 네, 저희도 그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든든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로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비로소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전국의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 안내와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로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곳에 해당하는 지역 발달장애인 센터에 꼭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장 만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